이제 오늘은 그 안태음이라고요. 애기 그 가졌을 때 먹는 약. 그러니까 애기 가졌을 때는 참 상당히 민감한데요. 애기 가졌을 때 먹을 수 있는 한약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애기를 잘 낳기 위해서 애기 그 낳기 전에 순산하기 바로 전에 먹을 수 있는 또 불수산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그리고 아기 난 후에 또 저희가 많이 약을 먹죠. 그래서 아기 난 후에 그 어혈을 빼줄 수 있는 약 생화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만 배우면 좀 짧으니까 아주 중요한 우황청심원까지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안태음부터 볼까요? 자, 안태음은요, 요렇게 먼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기 가졌을 때 먹는 약. 네. 애기 가졌을 때 참 모든 음식이 조심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 시간을 또 들으시는 그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남한테는 권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옛날 그 처방부터 오늘날까지 그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애 가졌을 땐 다 이렇게 먹었던 약이고 별 문제가 없었고 또 좋았던 그러니까 애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안정 되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처방으로 널리 쓰였던 처방입니다. 자, 볼까요? 그 태동불안을 아랫배가 아프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맛을 잃은 등 이제 이런 증상에 쓰는 처방입니다. 재료 한번 볼게요. 백출, 황금, 그리고 당귀, 백작약, 숙주향. 아무래도 우리 사물탕 배우셨죠? 사물탕 그 재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갔죠. 여기 이제 청국만 빠졌지만 당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백작약, 그 다음에 숙주향. 이게 보면 뭔가 그 피와 많이 관련된 처방임을 우리가 여기 처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그리고 진피, 청궁, 죄송합니다. 청궁, 이렇게 해서 사물탕이죠. 그 다음에 자소엽, 감초. 그러니까는 사물탕에다가 뭔가 이렇게 처방했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확 오실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아무래도 여자는 혈과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애 낳는 것도 당연히 피와 관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태음은 사물탕에 가미된 처방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가감법을 한번 여기에 둘 수 있는 가감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이 허약하게 되면 뭐요? 그렇죠. 기재의 성약이라 할 수 있는 인삼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지향 대신에 생지향을 넣을 수도 있겠죠. 숙지향은 아무래도 좀 무겁고 야기하기 때문에 더 그 생지향이 훨씬 더 좀 더 부드러울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인삼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숙주향 대신 오히려 그 생주향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어 증상이 심하게 되면 뭐예요? 악유를 배합하면 좋고요. 냉증이 있을 때에는 황금을 빼고 쓰면 더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태음을 좋은 애 들어섰을 때 애를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안태음 처방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애가 들어섰을 때 그 이제 순산하기 전에 또 이제 먹는 약이 있는데요. 그 먹는 약이 이제 불수산이에요. 이렇게 불수산 제가 이제 두 번째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임신, 그죠? 해산하기 전에
9개월 전, 그러니까 10개월 되면 애가 보통 낳죠. 그러니까 9개월이 좀 넘으면 이제 순산을 위해서 불수산을 먹는데 이 처방 불수산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불수산 2예요. 하지만 불수산 1도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후 부위에 입안에 식도 사이 통로가 붓고 아프고 그 다음에 가려운 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가룬해서 이 국수에 뿌려주는 약도 하나의 불수산이거든요. 망초, 백장감, 백감잠, 이게 그러니까 누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에라고 하는 게 누에죠. 그 다음에 당귀, 감초, 그 다음에 청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수산이 원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연결해서 사실 강하게 말씀드린 게 불수산 2인데 임신해서 이제 해산할 때 애 낳기 전에 좀 편안하게 순산을 할 수 있게끔 먹는 약이 있어요. 그걸 불수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수산을 먹게 되면 애기 얼굴이 이제 좀 반짝반짝 튼실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나가 혈과 관련이 깊다는 걸 딱 알 수가 있죠. 그죠? 시간 지금 안태음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혈과 직접적인 관심 있는 당귀와 청궁을 약재를 해서 여기에 추가가 뭐가 들어갑니까? 익모초가 들어갑니다. 익모초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불수산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애 낳는데 좀 더 수월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뭐예요? 이 약을 한 첩을 해서 물에 달이다가 술을 조금 넣어 마저 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3번씩 나누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좋다 하겠습니다. 주의할 게 있겠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쓰지 않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젠 생화탕입니다. 아마 이 생화탕을 가장 임신한 후에 아마 임신 해산해서 애 낳고 아마 생화탕은 다 거의 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 낳고 먹는 약, 애 낳고 산후조리하는 약, 뭐 이렇게 산후조리약 이렇게 하는 게 더 사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약이다. 이것이 뭐예요? 생화탕입니다. 자, 생화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한 것을 통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화영하고 보호해서 여기 뭐 산후예요, 산후. 산후에 그러니까는 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종기거든요. 그가 이제 생긴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기 난 후 찌꺼기 어혈, 그죠? 나머지 그 어혈을 빼주기 위해서 생화탕을 먹는데 주약이 여기서도 당연히 청궁과 당귀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도인,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그리고 감초. 요렇게 넣는 것을 생화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감법을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노란 호박이라고 그러죠. 늙은 호박이죠. 늙은 호박. 늙은 호박을 더해서 달여서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 늙은 호박을 넣을 때는요, 따로 물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순수한 이 호박에서 나오는 그 물로 해서 약재를 달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전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처음에만 물을 조금만 첨가해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노란 늙은 호박에서 나오는 물로 보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 배출이 보이게 되면 도인을 뺍니다. 그러니까는 오로 배출이 되면 도인을 굳이 안 넣어도 되니까 도인을 빼셔도 되고요. 찬 음식을 먹고 응결된 것이 심하게 되면 뭐예요? 육개를 가해주는 거죠. 따뜻한 약재인 육개를 가해주고요. 한증이, 그러니까 차가운 한증이 심하게 되면 뭐예요? 육개 부자를 가해서 자궁의 수축을 불충분하게 되면 익모초를 배합해서 넣어주면 생화탕에 좋은 처방이 될 것 같습니다. 산후 오로정체라는 건 뭐예요? 산후 질 분비물이 정체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루배출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궁 건종이랄지 골반내 우렬 등의 혈어에서 한증을 동반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기 출산 후에 찌꺼기 내려 보내는 것이고요. 어혈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용이 2에서 3일 동안 해서 5첩, 6첩 먹는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걸 뭐 충분히 1개월 정도 이렇게 충분히 드시는 것이 더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기 낳고 어떻게 내가 약을 먹어야 될지 지금 이 생화탕 처방을 보시면 충분히 우리 배우신 선생님도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 들어섰을 때 먹는 안태음과 그리고 애 낳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불수산, 두 번째 불수산 2와 그 다음에 애 난 후에 산후조리로 먹는 생화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남으니까 우황청심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황청심원은요, 정말 명약 중에 명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뭐 3대 명약이라고 그럴까요? 3대 명약, 좀 이름 있는 3대 명약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황청심원이 꼭 들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이제 공진단이 명약으로 많이 들어가죠. 공진단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공진단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또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경옥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인들이 알고 있고 또 좋다는 약이 우황청심원과 공진단, 그리고 경옥고, 이게 3대 명약이 아닐까 싶네요. 자, 우황청심원의 주된 약 효능의 심장에 뭡니까? 열을 치고, 그래서 심장에 기혈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왜 심장에 열을 치고, 그러니까는 가장 가슴에 놀랐을 때, 왜 보통 놀랐을 때 우황청심원 가져와 해서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뭐 급히 놀라거나 아니면 어떤 가슴이 떨릴 상황이 있을 때는 우황청심원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위급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할 때 먹게 되는 아주 좋은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스트레스, 충격을 받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겠죠. 그 결과로 이제 심장의 기와 혈이 모자라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심장에 작용하고요. 열을 제거하고 찬 성분의 약물로 심한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거나 혈압이 오르고 뒷목이 당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황청심원입니다. 우황청심원은요, 일단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요.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약재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약재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약이 들어가고요. 볶은 감초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삼과 포항, 그리고 신곡, 대두항공. 대두항건이라는 것은 이제 콩나물 싹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갖다 그걸 대두항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육개, 그리고 악교, 그 다음에 백작약, 맹문동, 황금, 당귀, 방풍, 백출, 시호, 길경, 행인, 그리고 백봉령, 청궁.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구하기 힘든 우황이 있고요. 구하기 정말 힘들죠. 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례, 백념, 포건강, 그 다음에 이건 대추의 살만을 대조육이라고 합니다. 대추의 살, 그러니까 씨앗을 뺀 거죠. 그래서 대추 살, 그리고 그걸 둘러싸는 금박이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재가 여기에는 들어가는데요. 사실 여기에 좀 빼놓은 거는 있어요. 여기 원래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주사라는 약재가 있고요. 웅황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약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이 밝혀서 알겠지만 이 주사와 이 웅황은
이 수비를 해야 돼요. 수비 그러니까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아주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은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수은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 수비하는 작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따가 사진으로 보면서 수비하는 작업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기니까 먼저 설명을 좀 요거 설명 바로 드리고 수비하는 작업을 사진과 더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주사와 웅황이 원래는 들어간다. 근데 이 수비에 수은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워낙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아예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진과 더불어 얘기하기 전에 설명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고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주사, 수비 나왔죠? 주사와 웅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에 사실은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빼냐면 여기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서각이 있어요. 이 서각이 코뿔소 뿔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게 뭐냐면 이제 동물 보호에서 세계적인 그 동물 보호종이죠. 그래서 지금은 코뿔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각은 또 워낙 고가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워낙 고가고 코뿔소 세계 동물 보호에서 잡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넣기가 힘들지 않나. 그럼 능력 있으셔서 어떤 코뿔소 뿔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넣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아무튼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영양각이라고 있어요. 이 영양각도 당연히 동물보호로 인해서 영양의 뿔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의 뿔도 여기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래 원방에서 지금 제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사와 웅황은 수은 중독 그리고 비소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각과 영양각은 세계동물보호기구에서 특별 관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뺐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참고 2를 볼까요? 자감초, 포항, 신곡, 태도항건, 악교는 뭐예요? 볶은 것을 사용하고요. 건강은 종이에 싸서 구운 것을 쓰도록 합니다. 종이에 싸서 굽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건강이니까 생강을 말린 거겠죠. 생강을 말린 건강을 갖다가 일단 한지에다가 이제 건강을 이렇게 쌉니다. 건강을 싸고 그다음에 한지를 쌌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진흙이라고 그러죠. 황토흙인데 여기서 건강을 구울 때는 황토흙을 이제 중요한 건 채로 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잔돌이 있죠. 잔돌이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이게 뜨거워서 불이 나요. 그래서 이 한지가 다 타다 보니까 한지가 타면서 이 생강까지 다 타버려요. 그래서 꼭 황토흙을 채로 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조육은 뭐예요? 그 절구통에 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제한 꿀로 약간 무게만큼 섞어서 금박을 입히면 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약회사에서 나온 우황청심원은 광동제약에서도 나오고요. 조선무약, 익수제약, 삼성제약, 을화제약, 한국신약 등에서 현재는 우황청심원이 나와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수비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사와 웅황을 수비한 게 주사예요. 그러니까 돌덩어리죠, 돌덩어리. 이게 웅황 돌덩어리고요. 그러니까는 이 돌덩어리를 먼저 깨부셔야 돼요. 이렇게 깨부셔요. 그러면 이제 가루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가루된 거를 이제 채로 칩니다. 채로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수비한 거예요. 채로 치면 이런 식으로 가루 분말이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은이나 이런 것이 이 속에 그 비소 같은 게 많이 들어 있어서 사람에게 중독을 주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가루를 쉽게 해서
물에다 이런 그 절구통이에요. 절구통 같은 데다가 이 가루를 여기다 집어 넣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갈아요. 물로. 그러면은 이 물 위에 돌이 아닌 순수한 이 주사만 뜨겠죠. 거의 기름처럼 떠요. 기름처럼. 하여튼 뜨는데, 거기에 뜨면은 그것이 이제 수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수은이나 이런 비소, 수은이나 이제 비소 등이 뜹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름 종이 같은 걸로 계속 걸러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위에 하얀 기름 같은 게 뜨지 않고 순수하게 빨간 것만 떠요. 빨간 거. 이게 주사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라앉는 건 그만큼 뭡니까? 이제 가라앉는 게 있겠죠. 가라앉는 거는 그만큼 무거우니까 돌이 섞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돌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곧 이게 수은과 이렇게 비소가 이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가를 계속 할 때 계속 갈아서 이게 뜰 때까지 뜨는데 떠서 여기에 기름 같은 거 다 걸러내고 순수한 빨간 거, 요것만 수비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요거 다 건져내서 말리 작업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아마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작업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지 않으면 이런 인체에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들으시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꼭 참고하셔서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웅황도 마찬가지예요. 웅황도 똑같이 수비하는 작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읽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황은 뭐예요? 그 성질이 맵고 따뜻하고 독이 있는데 반해서 해독작용이 강하고 피부에 기생하는 진딧물 등 기생을 살충하고 습진과 피부 종기와 종양, 뱀에 물린 증상에도 응용되기 때문에 외과의 유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복하면 회충을 없애는 효능도 있고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내복은 금하고 내복하더라도 단시간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독성 나오죠. 독성 정보 유독. 내복은 최대한 삼가 내복을 한다 하더라도 증상에 차도를 보면 즉각 복용을 금하고요. 또한 다량을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은과 비소를 함유하고 한약재인 주사와 웅황은 무분별한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뭐예요? 식약청은 복용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식약청은 주사와 웅황의 올바른 사용법을 한의사나 약사 등의 주사 및 웅황의 취급자 및 이 한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약 안전 사용 지침에 제작에 배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중 주사는 주성분이 뭐예요? 항화수은인 붉은색의 광물성 약재로 잘 놀라는 증상이나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 썼던 거거든요. 우황청 심한에. 그다음에 간질, 발작 등에 사용하고요. 웅황은 어때요? 이황화 비소가 주성분인 노란색의 광물성 약재로 간질, 발작에 내복하거나 종기, 습진 등의 외용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두 약재는 모두 잘못 사용할 경우 뭐예요? 수온 중독이나 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 주사와 웅황을 환자의 치료상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통적인 가공법을 거친 수비가 된 주사나 웅황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천연 주사나 웅황에는 독성이 있는 가용성 수은염, 유리수은, 삼산화 비소 등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가공법을 거치면서 제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비하는 주사죠. 수비는 주사 웅황을 강물성 약재를 물을 붓고 나오죠. 갈아서 뜨는 부분을 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용성 불순물과 굵은 입자를 제거해서 정통적인 가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량을 단기간 사용하게 하는데 주사의 경우는 하루에 뭐예요? 0.1g에서 5g을 3에서 7일 이내로 투여하고 웅황의 경우 1일에서 0.00 더 작죠? 그래서 2일 이내로 처방하도록 중약전은
처방에 문헌에 나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와 웅황은 모두 가열하게 되면 독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환제나 산제 형태로만 사용해야 되고요. 달여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식약청 재금령 그 생약 규격 팀장은 소화는 어른보다 위장, 관에서 수은 흡수율이 더 높고 주사의 복용을 삼가하여 임산부 및 간장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사나 웅황과 같이 독성이 있는 약제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 팀장은 이들 약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처방받도록 해야 되고요. 일반인들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되니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는 것은요. 그만큼 주사와 웅황은 상당히 위험한 약제니까 그 위험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방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게 많아요. 저부터도 될 수 있으면 원방대로 하고 싶고요. 약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하는데 정말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주사나 웅황, 그다음에 저희도 이런 서각이나 영양각 같은 세계 동물 보호는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정말 거의 멸종위기에 다 된다고 하는데 특히 코뿔소는 심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광청심원까지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